단백질과 핵산이 제목이지만 들어가야 될 내용은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그리고 물질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생명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원소라고 하면 제일 많은 건 산소, 그 다음은 탄소. 물질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게 물, 단, 지 순서다. 이 탄소랑 산소가 많이 있는데 산소가 왜 제일 많으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크다. 원래 비금속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큰 거는 이제 플루오린이지만 더 양이 많은 건 산소다. 그래서 반응성이 많고 양이 많다 보니 생명체를 많이 구성하고 있더라. 탄소가 두 번째로 많은 이유는 원자과 전자가 4개나 되고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결합도 두 종류, 이중 결합도 되고 삼중 결합도 된다. 그리고 사슬로 계속 연속적으로 붙을 수도 있고 중간에 고리 아니면은 가지가 달린 모양도 가능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탄소 화합물로 유명한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근데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건 탄소 화합물도 있지만 탄소 화합물이 아닌 비탄소 화합물 또 뭐 어떤 학교나 어떤 책에서는 무기 화합물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당연히 탄소가 없죠. 탄소가 없는데 얘네들의 중요한 건 물과 무기염류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단백질과 핵산은 어디 들어있냐면 탄수화물에 여기랑 여기에 들어있어. 얘네들이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양한 물질들 중에서 왜 이 둘만 따로 공부를 할 것이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 산소고 요거는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고 산소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물질들은 제일 많은 게 물단지인데 왜 이렇게 큰 영역 중에서 단백질과 핵산이 중요하냐?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단백질은 형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핵산은 그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전달을 할 수 있고 저거를 합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자, 이제 저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2등하고 3등 탄소 화합물. 탄, 단, 지, 핵, 산. 일단 탄단지는 묶어서 에너지원으로 정말 유명하지. 그리고 핵산은 잠깐 두고 탄수화물은 CHO 구성원소, 단백질 CHO 구성원소, 지질 CHO 구성원소, 핵산 CHO 구성원소. 공통된 원소다. 여기에 단백질은 질소 추가, 핵산은 질소와 인 추가. 얘는 좀 특별하네요. 얘는 다 특별하네. 탄수화물은 시작이 주 에너지원이라는 말. 다른 애들보다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한다. 이 녀석은 단위체를 포도당이라는 단위체를 가지고 있고 이 단위체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녹말이 될 수도 있고 글리코젠이 될 수도 있고 셀룰로스가 될 수도 있다. 어떤 학교였었던가 녹말과 셀룰로스가 알파 포도당과 베타 포도당이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녹말,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셀룰로스라고 해요.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얘가 육탄당인데 포도당은 육탄당 6개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당인데 손을 위로 잡고 있으면 얘는 녹말이 돼요. 그런데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이 셀룰로스야. 그러니까 단위체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걔네들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고분자 화합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건 탄수화물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도 마찬가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체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무려 20종류나 되고 얘를 몇 개, 어떤 종류를 어떤 순서대로 배열하냐에 따라서 수백만 가지의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다 입체 구조가 다르고 그 입체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되니까 기능도 다 다르더라. 그런데 얘네들은 어떤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되냐면 일단 단백질은 생명체를 생명 활동을 조절, 방어 기능을 하기도 하고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운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중요한 건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나왔을 때 공통점은 단위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단위체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고분자 화합물들이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 지점이 여기서 중요한 거고. 지질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나오는 게 뒤에서 뭐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 성분인 인지질이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 아니면 뭐 중성지방. 근데 뭐 요거는 요즘 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것 같진 않아서 패스. 혹시 모르니까 지질은 세 종류. 중성, 지방, 인지질, 또 하나가 스테로이드. 중성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인지질은 세포막,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을 만드는데 쓰인다. 얘네도 나름의 어떤 단위체는 있지만 조금 느낌이 달라서 패스. 핵산도 단위체가 있죠. 핵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뉴는 새롭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뉴클레 해서 뉴클리어 하면 이거 저거지. 핵이지, 핵. 그래서 핵을 뜻하는 뉴클레릭에서 나온 거고요. 뉴클리어 디텍티브. 어쨌든 이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양한 고분자들을 만들어요. 얘네들도. 그 고분자가 DNA라는 고분자고 RNA라는 고분자겠지. 똑같아. 뉴클레오타이드 종류가 있고 뭐 개수가 있고 배열 순서가 있을 텐데 그거에 따라서 DNA, RNA가 달라지게 된다. 내용 자체가 달라지게 되더라. 자, 탄소화합물이 이런 게 있더구나. 그러면 탄소화물이 아닌 것도 있었잖아. 물하고 무기염류가 있었는데 무기염류. 이게 이제 뭐 서술형이나 가끔씩 등장하는 것 같은데 물이 탄소화물은 아니지만 정말 많잖아. 77%, 70%, 66% 등등으로 말하고 있는데 물이 그렇게 많아서 중요한 이유 크게는 두 가지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세 가지 말해도 좋고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짐, 두 번째는 운반하는 기능을 가짐, 세 번째는 방어 기능을 가짐. 어떤 점에서냐 하면 기화열이 커서 땀이 나면 그 땀이 증발하면서 열을 많이 뺏어감. 비열이 커서 온도가 잘 안 올라가고 안 떨어짐. 이 두 가지 물의 기능 때문에 체온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운반 기능이라는 건 물이 정말 용질들을 잘 녹이는 좋은 용매다.
잘 녹이니까 운반하는데도 좋지. 방어는 이것도 비슷하긴 한데 이 보습 피부가 이 습기가 많이 없으면 갈라지면 이 갈라진 곳을 통해서 모세혈관이나 뭐 이 피부 안쪽으로 세균들이 들어오기 좋은데 물기가 많으면 얘가 촉촉해져서 방어막이 형성이 돼. 이 방어막이 형성되는 게 세균이랑 잘 달라붙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 또르륵 아니면 땀을 흘린다. 뭐 눈 근처에서 뭐 입술이 뭐 땀이 흐르륵 뭐 침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면서 세균을 씻겨냄. 그러니까 세균이랑 잘 달라붙어서 그렇지. 자, 이런 것들이 물의 기능이라서 물이 많으면 당연히 좋다. 그럼 무기업류는 어디에 쓰냐? 칼슘. 뭐 칼슘 같은 경우는 뼈로도 이해하고 있지만은 지혈할 때 칼슘이 필요하고 나트륨 없으면 신경이 이제 안 되지. 칼륨 얘네들은 신경 전달이랑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생명과학원이 나오는 거고 인 같은 경우는 뭐 뼈나 등등등에도 있지만 얘가 아까 핵산에 들어가는 주 성분이지. 그러니까 무기업류가 없으면 안 된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단백질과 핵산. 우리 단백질은 첫 번째 단, 위, 체가 아미노산이다. 몇 종류? 20종류다. 단백질은 수천만 가지 만들 수 있다. 이 아미노산의 기본 모습은 탄소 화합물이니까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의 수소랑 알칼리 곁가지하고 한쪽에는 COOH라는 카복실기 또 한쪽에는 NH2라는 아미노기를 각각 가지고 있는데 이 격가지의 종류가 이게 20종류야. 그래서 이 격가지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한다. 그럼 이 단위체들이 모이고 뭉치고 결합해서 단백질이 된다고 하는데 이 결합은 도대체 어떤 결합을 하냐? 정말 중요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 하지.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펩타이드 결합이란 무엇인가? 펩타이드 결합. 일단 아까 썼던 아미노산을 간략하게 빠르게 COOH를 쓰고 따다다다다다. 이쪽에 H 알킬기 NH2를 빠르게 쓰고 따다다다다. 이렇게 아미노산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얘네들이 갑자기 결합해서 날아가 버려. 이 둘이 결합해서 날아가는 게 물분자 한 개가 빠져나가고를 유식한 말로 물 하나 빠져나감. 그래서 서로 붙어버림, 축합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가 그렇게 빠져나가면 얘가 와서 붙어줘야지. 얘가 와서 붙어줘야지. 요렇게 와서 붙어줘야지.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요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여기에 요거는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 결합이고 이 결합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아미노산 사이의 공유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이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할 때마다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는데 요만큼으로 쪼그라들었으니 축소됐고 더해졌고 물 하나 빠져나갔고 이거를 탈수 축합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물질 대사에서는 이거를 동화작용이라고도 부르죠. 자, 동화작용이니까 에너지를 흡수 뭐 이런 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이런 애들이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길이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 녀석을 우리는 펩타이드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고 얘가 길어지고 길어지다 보면 구부러지기도 하고 구부러지고 접히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특정한 모양을 가지게 되는데 그 특정한 모양을 가지게 된 아이를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중요한 건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졌다는 거지. 효소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데 입체 구조가 기능성을 가지냐 안 가지냐. 입체 구조가 생기면 특정한 입체 구조가 생기면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 입체 구조가 깨지면 기능도 사라지는 거지. 입체 구조를 깨지게 만드는 게 열과 pH. 이거를 잘못 받게 되면 변성 기능이 사라짐.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온도 일정하게 유지, pH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아이들로 사용되고 있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항체, 효소, 호르몬, 헤모글로빈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라고 해서 케라틴과 콜라겐이 또 유명하지. 콜라겐이 폴리펩타이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폴리펩타이드 막 이렇게 생긴 애들이 세 개가 모여서 돼 있고 헤모글로빈은 이렇게 생긴 폴리펩타이드 네 개가 만나서 돼 있어. 헤모글로빈의 기능은 산소 운반이죠. 자, 이건 다 외워야 되는데 효소의 기능은 화학 반응.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물질 대사인데 이 물질 대사를 잘 일어나도록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기능을 합니다. 그 다음 호르몬은 생명 활동을 다양하게 조절하죠. 그리고 항체는 방어 기능을 하는데 세균 말고 세균은 얘가 하는 게 아니야.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 이거 항체가 하는 거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이거 피부죠. 피부. 케라틴은 머리카락. 이런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만약에 열 조절을 못했다, 온도 조절을 못했다, 체온 유지 실패했다, 다 죽는 거지. 다 죽어, 다 죽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체온 조절을 아까 누구시냐. 물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체온 유지를 하는데 얘가 없으면 벌써 단백질은 다 변성이 됐고 방어도 안 돼, 생명활동 조절도 안 돼, 화학 반응 뭐 속도 조절도 안 돼, 뭐 산소 운반도 안 돼, 피부도 없어져, 머리카락도 없어져, 어쨌든 간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변성되지 않도록 내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조절이 되어야 된다. 요게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나중에 생명과학에서 진짜 중요한 거지. 자, 여기까지가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럼 단백질은 정말 중요한 거네. 저 특정한 입체 구조가 진짜 중요한 거네.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입체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아미노산이 어떤 종류가 몇 개로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되고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 정보가 되게 중요하네.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와 배열 순서. 이 정보를 우리는 유전 정보라고 불러. 그럼 이 유전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냐? DNA에 들어있대. DNA는 염기를 갖고 있는데 이 염기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느냐. 그 염기 서열 자체가 유전 정보고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게 RNA고 얘가 그 정보를 전달해서 직접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직접 하는 건 사실 리보솜이죠. 리보솜이 직접 하는 거고 얘는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단백질 합성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DNA가 문제가 생기면 염기 서열에 문제가 생겨서 전달이 잘못되면 잘못된 아미노산이 잘못된 개수로 잘못된 별 순서를 갖게 되면 그 입체 구조가 잘못됨. 그럼 단백질이 문제가 생김. 그럼 여러 가지 유전병에 걸리는 거지. 이건 나중에 생명 중심 원리에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건데 자연스럽게 핵산으로 넘어가 봅시다.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단, 위, 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일단 핵산이 영어로 뉴클레릭 엑시드야. 엑시드야, 산이야, 산. 먹으면 신맛이 나겠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로 되어 있는데 인산은 인이 들어있고 염기에는 N이 들어있습니다. 질소가. 당은 탄수화물의 그 당이니까 CHO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아까 포도당은 6탄당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당은 5탄당입니다. 5개의 탄소로 되어 있어요. 1대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로 되어 있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DNA냐 RNA냐로 나누죠. 일단 DNA는 뉴클레릭 엑시드인데 얘도 뉴클레릭 엑시드인데 핵산인데 당이 다르죠. D를 가지고 있는 당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으면 DNA 리보스를 가지고 있으면 RNA. 그리고 염기의 종류도 좀 다른데 A, G, C, T를 가지고 있으면 DNA A, G, C, U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타이밍과 유라실만 좀 다르지. 구조도 좀 다른데 DNA는 이렇게 생긴 이중나선 RNA는 한 가닥만 있는 단일가닥. 역할도 다르지. 기능은 얘는 정보를 저장한다. 당연히 유전 정보 저장. RNA는 그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단백질 합성하는 걸 돕는다. 까지가 우리 RNA의 기능이 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DNA만 볼게요. DNA는 한쪽에 따다다다닥 A, G, G, C, T, A가 있으면 당연히 상보적 결합으로 T가 오고 C가 오고 C가 오고 G가 오고 A가 오고 T가 온대. 그러니까 A 옆에는 무조건 T가 와요. 그리고 C 옆에는 무조건 G가 온대. 뭐 이유는 나중에 뭐 생토에 가면 배우겠지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개수가 얘는 2개까지 할 수 있고 얘는 3개까지 할 수 있어 그렇거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A 그리고 길이도 좀 달라. 생겨 먹은 염기의 길이도 좀 다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상보적 결합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수소 결합을 한다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수소 결합을 하는 경우는 차근차근 뭐 전기음성도나 FON이나 이런 건 또 나중에 얘기하면 되고 어쨌든 상보적 결합을 하는데 A 옆에는 누가 올 수밖에 없냐면은 타이민, 사이토신 옆에는 구아닌이 올 수밖에 없다. 대신에 염기들 사이의 결합의 종류는 수소 결합을 한다. 이 수소 결합은 좀 특이해서 단단할 땐 되게 단단한데 좀 생각보다 쉽게 끊었다 닫았다 할 수가 있다. 자, 여기서 그럼 A가 1개, 2개, 3개면 타이밍도 1개, 2개, 3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의 개수랑 타이밍의 개수는 무조건 같다. G가 하나, 둘, 3개면 C도 무조건 1개, 2개, 3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개수가 서로 같은 거지. 근데 이건 DNA에서만 이런 거고 RNA에서는 단일 가닥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럼 A, G, A, A,
A 이렇게 있으면 A랑 U가 같을 수가 없지 이거는. G랑 C가 같을 수는 없지. 이게 한쪽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성립 안 하고 DNA에서만 성립하는 게 요 샤가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것도 서로 따져볼 수 있지. 요거 더하기 요 식을 하면은 A 더하기 C는 T 더하기 G도 성립한다. 만약에 A랑 T가 같고 G랑 C가 같으면 이렇게 더하면 A 더하기 G는 T 더하기 C도 성립한다. 이런 것도 다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 이거분의 이거는 C분의 A는 G분의 T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건 다 성립 가능. 가장 그래서 기본이 뭐다? 요거다. 요거 가지고 어지간한 건 다 만들 수 있다. 빼기도 가능하겠죠. 빼기. 얘 빼기 얘 하면은 A 빼기 C는 T 빼기 G와 같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이런 관계가 나오면은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다양 만들어. 그 안에 다 있어. 그런데 핵상까지 일단 대충 크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